동안 확 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당연한 겁니다. 일광 화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외선에 오래 노출된 피부는 이 윤기 있고 건조해지고 칙칙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거칠고 칙칙한 느낌이 든다고 해서 예. 사우나에 가서 이제 때를 막 밀거나 또는 깨끗이 씻기는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거나 네. 지나치게 이중 세안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 건조 증상이 악화돼서 오히려 피부가 회복되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칙칙하고 건조한다고 느낄수록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미지근한 물로 자극이 되지 않게 세안을 하시고 보습제를 충분히 더 발라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미가 올라오고 또 피부가 칙칙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햇볕이 강할수록 멜라닌 색소도 활성화되는 건가 봐요? 네. 멜라닌 색소, 우리 피부 이렇게 칙칙해지고 까맣게 보이는 게 이 멜라닌 색소라는 것 때문인데요. 네.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정확히 자외선의 자극을 많이 받을수록 피부 속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어 짙어집니다. 네. 즉, 이 색소가 자외선을 1차적으로 막아서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차단하는 일종의 방어 반응입니다. 이 멜라닌 색소가 막아주지 않으면 이 자외선은 발암 물질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어작용이 반드시 일어나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잘 방어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문제가 이 피부 층층이 쌓이면서 피부색이 어둡고 칙칙해지게 되는데 이게 사실 아프거나 신체에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엄청 신경이 쓰이죠. 네. 그 신경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기미인데요. 네. 기미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기미는 올라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좀 퍼지는 것 같거든요. 네. 기미는 다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있냐, 좀 많이 있냐, 눈에 띄냐 안 띄냐 이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여튼 이 갈색의 반점이 햇볕이 잘 노출되는 제일 튀어나와 있는 이마나 볼, 관자놀이, 입 주변에 이렇게 퍼지는 건데요. 네. 이 기미의 특징은 이제 눈과 광대뼈를 중심으로 얼굴 좌우에 대칭적으로 나타나서 약간 판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다 가지고 있는 흔한 질환이면서도 정확하게 이거의 원인, 왜 이렇게 자꾸 생기지? 원인은 색소 때문인 건 알고 있지만 왜 이런 식으로 생기지? 이건 아직 잘 모르고요. 네. 치료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과색소 침착 질환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태양광선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햇볕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는 사실이고요. 나는 햇볕이 안 나갔는데요? 그러는 분도 올라오는 데서 자외선 차단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짙어졌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 태양광선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폐경기,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경구 피임약의 복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난소의 종양이나 다른 내분비 질환에서도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약에 의해서 발생 가능한 경우도 있고 화장품에 의해서 이 광독성 반응 후에 생기기도 합니다.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에서도 한 10%에서는 남성에서도 보고된 남자들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기미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바르는 약, 먹는 약, 그리고 피부과 시술로 이렇게 완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미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검버섯은 어떨까요? 검버섯은 또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40대 이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최근에 이게 할머니 돼야지 나타난다 그랬는데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면서 점점 어려서도 나타나는 게 좀 더 자세히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검버섯은 약간 다른 것이 지루각화증으로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피부의 양성 종양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도하게 세포가 생기는데 암처럼 나쁜 게 아니라 양성 종양으로 분류되는 것이고요.
이 검버섯은 얼굴에서부터 생겨서 손등이나 팔다리에도 나타나는, 얼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손에 좀 많이 나타나서 그것도 많이 고민하시죠. 약간 모양이 둥근 모양의 연갈색이나 혹은 이게 검은색인데 피부가 약간 튀어나와 보여서 김이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둘투둘하게 이렇게 납작해 보이는 약간 사마귀 모양하고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둥근 색소 침착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검버섯의 경우에는 바르는 약보다는 이렇게 피부과적 시술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네. 뭐 김이나 검버섯이나 이제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미백 효과를 준다는 피부과 시술이나 화장품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네. 미백 너무 좋아하시고 네.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미백 화장품. 그러시죠. 네.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미백에 관련된 약이든 화장품이든 피부에 멜라닌 색소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는데 네.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 색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새로 생기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억제되어서 미백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멜라닌 색소는 표피의 가장 아래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합성돼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네. 이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티로신 단백질이 산화돼서 멜라닌 색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가장 원인이긴 한데요. 네. 멜라닌이 있는 피부 세포가 맨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끝에 있는 각질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야지 얘가 없어지는 건데 네. 이 기간이 적어도 한 달, 28일이 걸립니다. 이 주기를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딱 28일이 모두 동일하게 걸리면 다행인데 사실 이건 젊었을 때고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간이 점점 길어져서 70일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이 올라와서 각질로 탈락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건 없앨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여름철에 태운 피부가 여름철에는 까매졌다가 겨울이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하얘지는 것도 이 원리 때문입니다. 미백 화장품이든 네. 미백 크림이든 약이든 그래서 적어도 바르고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 각질층이 탈락하는 주기에 맞춰서 점점 색소가 이 멜라닌 색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 그리고 6개월까지 꾸준히 사용하셔야지 약이든 화장품이든 효과를 봅니다. 네. 또 시작점은 사실은 멜라닌이 많이 색소가 많이 생긴 자외선에 피부가 자극을 받은 즉시부터 사용해야지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많이 사용하는 미백 화장품의 경우 말 그대로 이거는 화장품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이고요. 네.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인증받은 제품을 미백 화장품 그리고 이 인증을 받아야지 미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그 상자에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최소한 그건 확인해 주셔야지 광고만 보시고 미백이 효과 있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럼 식약처에서의 기준은 뭐냐?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를 지정해줬습니다. 9종이 있는데요. 네. 알부틴, 나이아신 아마이드, 당나무 추출물 등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알부틴을 2에서 5%까지 함유한 제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네. 요 알부틴이라는 성분이 화장품의 2에서 5% 사이에 함유되어 있으면 따로 이 화장품이 하나하나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들어가 있으면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시할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알부틴만 포함되면 미백 화장품이라고 쓸 수가 있고 요즘은 미백만이 아니라 복합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미백에 항노화에 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들이 요 성분만 들어가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럼 하나하나 다 미백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건 아니구나. 네. 화장품의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역시
이미 있는 멜라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알부틴 역시 작동하는 기전을 보면 자외선으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거라서 네. 바로 뽀얘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 화장품이다 보니 자극감이 있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쓴다라는 전제로 했을 때 이런 주요 성분의 함량이 높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서 좀 예방 차원이다. 치료 효과는 아니다. 이 정도는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완벽한 치료가 아니라 예방 그리고 도움을 주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약보다는 훨씬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소비자께서 이걸 잘 이해하시고 현명하게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부틴 이제 성분 말씀 주셨지만은요. 미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제 색소 질환 치료 성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이드로퀴논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어떤 성분인 건가요? 제일 유명한 성분입니다. 네. 하이드로퀴논 50년 넘게 사용된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요. 미백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바르는 것으로서는 가장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고 일반 의약품으로 2% 그리고 4%로 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마음 같아서는 농도를 막 높여서 효과를 좋게 하고 싶지만 이게 효과가 있는 반면에 피부 자극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 자극을 무시하고 막 발랐는데 따가운데 이 따가운 게 효과라고 생각하고 꼭꼭 참으시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피부는 자극을 받으면 보호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색소 침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2%, 4%로 제품을 제한하고 있고요. 이 하이드로퀴논은 작용 원리가 명확합니다. 티로신이 아까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여하는 티로시나제라는 효소를 90%까지 억제를 합니다. 효과가 좋죠. 그렇네요. 그리고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 멜라닌 세포의 개사를 유도하는 원리로 사실 이미 생긴 기미를 탈색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길 기미를 예방해주는 기전이 더 명확한 성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일반으로 그냥 바르는 거니까 미백이니까 다 파는 게 아니고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으로 구분하는데 4% 이하이면 일반 의약품, 4% 이상이면 전문 의약품으로 구분됩니다. 전문 의약품이라는 건 그만큼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높으면 또 위험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화장품에는 이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극감 때문에 못 쓰게 막아놨습니다. 피부 자극이 심해지면 이제 색소 침착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용해서 조심할 부분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발전 처음 쓸 때 빨개지거나 이런 발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이드로퀴논이 들어간 크림을 처음 쓴다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넓게 바르시면 안 되고요. 귀 뒤나 턱 아래 작은 부위에 2, 3일 정도 발라보고 발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자극감이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얼굴만이 아니라 이제 팔꿈치, 무릎, 겨드랑이 같은 색소 침착이 생긴 부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역시 국소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을 해놨고요. 눈 주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눈 주위는 저는 못 쓰게 하는데 혹시 눈 아래 여기 이제 기미가 딱 시작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절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눈에 자극감이 느껴지지 않는지 확인하시고 쓰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넓게 펴바르시지 마시고 스팟 색소가 집착된 부분만 이미 있는 데를 하얗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기는 부위를 이렇게 점점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 제품이 있고 지금 면봉이 없이도 바를 수 있도록 이제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는 편한 형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크림
크림을 사용하시는 기간에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다시 멜라닌 색소가 자극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자외선 차단을 안 해주시면 아무리 발라도 소용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어려우실 경우에는 자기 전에 실내 밤에 자기 취침 전에 바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특히 이 약을 바른 부위가 햇볕에 직접 장시간 노출되면 색소 침착, 피부가 변색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조심조심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드로퀴논 성분 사용해서 조심할 부분들 알려주셨는데요. 이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부작용도 많은 성분입니다. 네. 접촉성 피부염과 같은 이제 피부에 감인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사용할 때 주의점이 미리 테스트를 해보시고 좁은 부위 쓰시고 그다음에 넓게 퍼지지 않게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걸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부위가 가렵거나 물집이 올라오거나 붉어지거나 이럴 때는 투여를 중지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가 빨리 효과가 나타난다 보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성분에 과민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안 되고요. 임산부나 임신 계획이 있을 때에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의 소아 또는 신장장애 환자, 수유부도 주의해야 하는 금기, 쓰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목록에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화장품에도 못 쓰고 그 바르는 크림에도 2% 4% 이렇게 제한을 해놓은 게 뭐 때문이냐면요. 네. 이거를 오래 쓰는 것에 대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게 동물 실험에서 물론 이제 고용량으로 경구로 쓴 실험이긴 하지만 네. 이 하이드로퀴논에 의해서 변이원성 그러니까 발암성 암이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기형아 유발 같은 것들이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건 뭔가 세포